안녕하세요, 유세미입니다. 오늘은 유세미의 북카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카페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계속 요새 막 그 연말이다 보니까 막 자기 개발, 뭐 플랜 이런 거, 뭐 좋은 습관 이런 걸로 자꾸 이제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런 압박감이 저를 막 눌러서 계속 그러다 오늘은 딱 하루 쉬어가는 시간 아주 좋은 책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북카페로 함께 하겠습니다. 한지혜 작가의 참 괜찮은 눈이 온다 라는 책입니다. 네, 신간이고요. 저는 이제 책을 그 서점에서 그냥 이렇게 충동적으로 사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미리 막 다 조사해서 막 이제 가서 보고 막 뒤지고 또 보고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책을 골라서 이렇게 사는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정말 오랜만에 표지가 너무 좋아서 샀어요. 표지를 보니까 갑자기 확 위로를 받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지혜 작가라는 분도 사실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해갖고 일단 작품 활동을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소설도 쓰시고 뭐 일간지나 여러 매체에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 읽어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석대로 그야말로 글쓰기 선생님처럼 글을 참 이렇게 아주 단정하고 반듯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목이 너무 좋죠. 참 괜찮은 눈이 온다. 내용이 너무 위로가 돼서 산문집인데 보통 이제 자기계발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책카페, 북카페에서. 그런데 오늘은 모처럼 산문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을 어떻게 이렇게 참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참 좋다. 계속 기분 좋게 그리고 계속 책장을 넘기게 그렇게 아주 잘 쓰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산문집 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라는 제목이 있어요. 나는 너를 모릅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은 뭐 다 소개해드리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주 인상적인 대목 한 군데 읽을게요. 사람은 저마다 개별적인 존재이다. 모든 환경과 경험도 개별적일 수밖에 없다. 비슷한 경험은 있지만 똑같은 경험은 없다. 그러므로 나도 너와 똑같이 경험해봤다는 말이나 한 발 더 나아가 해봐서 안다는 말은 매우 신중해야 할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 많은 인생을 자처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시련에 혹독하거나 냉정하기 쉽다. 경험이 누군가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고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준다면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지 타인의 삶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누군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첫 마디는 나는 너를 모른다여야 할 것이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반성도 사실 많이 했어요. 이제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이 사실 많이 깜빡깜빡 이제 실수하는 부분이긴 한데 뭔가 이렇게 인생 수업, 직장 수업 이런 말을 붙여서 이렇게 경험에 비추어 조언해주는 이런 내용이 사실 많잖아요. 제 이제 이 수업 내용 중에. 근데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했어요.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저 직장생활 정말 많이 해봐서 아는데, 이런 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를 잠깐 이렇게 좀, 이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이렇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왜, 댓글 중에 어떤 분이 어떻게 달아주셨냐면, 너무 윗상사 마인드세요. 저한테. 그래서 뜨끔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막 그때 그게 뭐였죠? 무슨 월요병을 아마 이제 극복하는 방법 뭐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좀 일찍 출근을 해서 뭐 굉장히 여유 있게 즐겁게 시작을 하면 뭐 어떻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왜 출근 시간보다 먼저 출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댓글에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모든 이제 직장인들이 내 마음 같지는 않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똑같이 이제 그런 걸 기준에 두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중간중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한지혜 작가가 정말 결정타를 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비슷한 경험은 있지만 똑같은 경험은 없다라는 말에 정말 저의 이제 앞으로 제가 이 유튜브 수업을 하는데 어떤 이런
정말 지침으로 갖고 가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비슷한 경우 있지만 똑같은 경우는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특히 이제 뭐 지금 막 20대가 아닌 다음에야 사실 내가 가진 그 짧은 경험을 가지고 항상 그걸 잣대로 쓰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건 내가 이제 해봐서 아는데 이거야. 그건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저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잣대를 들이대갖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 명심하겠습니다. 네. 그 워킹맘들 중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고민 상담했던 한 분이 그 이제 본인 되게 쇼크 받았던 거는 남자 직장 상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아기 낳고 얼마 안 지나서 워킹맘인데 너무 서러운 일이 많은가 봐요. 근데 남자 직장 상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여자 직장 상사가 애는 너만 낳냐 이런데요. 그리고 나도 애 키워봐서 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애 키워봐서 안다랑은 또 똑같은 경험은 아니잖아요. 후배가 아기를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하는 문제가. 그래서 나도 다 키워봐서 아는데 라는 생각을 나는 안 했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굉장히 좀 찔리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또 딴 거 볼까요? 참 괜찮은 눈이 온다. 이 제목인데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앞에 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읽어보니까 그 이제 이분이 작가분이 굉장히 막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잘리고 그야말로 잘리는 날 밤에 막 술 마시고 뭐 그러고 나서 막 그냥 집에서는 막 아픈 부모님 계시고 이래서 정말 막막한 딱 그 상황에서 정말 눈이 막 펑펑펑펑 쏟아지는 그런 날이었대요. 근데 눈이 이분 표현에 의하면 한 박 한 박 눈이 올 때 그 눈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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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오더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시인의 그 시에 나오는 이제 얘기였어요. 그걸 이제 이거 한재 작가가 인용한 거고. 근데 그 소리를 그 눈이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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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오는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게 다 괜찮아졌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주 마음에 드는 문장이 있는데 춥고 흐린 날 그의 창밖의 날씨든 내가 처한 인생이든 마음을 낮추면 세상 모든 만물은 그 안에 깃든 마음은 다 괜찮아질 수 있다. 나는 우선 그것만으로도 고맙다. 이렇게 써놨어요. 참 글을 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짠하게 쓰시는 것 같아요. 한 방 한 방 눈이 오면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는데 그때 겨울이었는데 탄천을 이렇게 막 겨울에 막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한 방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막 바람 불면서 싸래기 눈이 막 이렇게 막 휘몰아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오다 거꾸로 막 올라가요. 눈이 거꾸로 너무 가벼우니까. 근데 그때 막 그 눈 속을 막 걸으면서 되게 그냥 막 속이 막 답답했던 속이 막 뻥 뚫리는 것 같고 그래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뭐 막 이런 생각을 그때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 오는 날은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참 위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위로가 되는 풍경 눈 오는 풍경을 이제 조만간 우리도 볼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성공 대신 성취라는 대목에서 나온 건데요. 좋은 일도 아주 좋지는 않았고 나쁜 일도 아주 나쁘지는 않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말이죠. 당시에는 크게 좋았고 당시에는 처절하게 비참했던 일도 세월이 지나서 보니 그저 그런 일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저 그런 일로 만든 건 결국 그 시절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삶의 태도였다. 좋은 일을 아주 좋은 일로 만들지 못한 이도 나였고 나쁜 일을 아주 나쁜 일로 치닫게 하지 않은 이도 나였다.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였어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제일 공감이 되는 부분이, 그렇게 좋은 일을 좋은 일로, 나쁜 일을 나쁜 일로 그렇게 만든 게 결국 내 삶을 대하는 내 태도였다.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일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언제지? 막 이렇게 된 게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아파서 회사를 딱 그만뒀을 때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몇십 년을 통틀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해도 그게 너무 이제 뭐 이렇게 집안 문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20몇 년을 정말 다니던 직장을 딱
그냥 하루아침에, 그것도 마음의 준비도 없이,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한 것도 없이 하루아침에 탁 내려놓으면서, 그때 이제 막 그만하면서, 그때는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멍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거죠. 근데 그 충격파가 거의 한 이제, 수습이 되고, 이제 아이가 회복하고, 막 이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이제 가정이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회사를 퇴직한 충격파가 그때서 좀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한 막 8개월 정도 지나서. 그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한동안. 어떤 느낌이었냐면, 제가 막 굉장히 그 바다 한가운데 아주 튼튼한 항공모함에서 안전하게 그렇게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돛담배 요만한 거 주면서 넌 내려. 그래갖고 이렇게 돛담배 저 하나 실어가지고 이렇게 그 망망대에다가 저를 탁 내려놓고 그냥 그 항공모함은 가버린 거죠. 그 튼튼한, 어떤 비바람이 와도 정말 문제없는, 그 안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식당이건 뭐 다 준비되어 있는 뭐 그런 안전한 장소인 항공모함은 떠나버리고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근데 아주 작은 돛담배에 저 하나 탁 남겨서 망망대해에 탁 남겨진 그런 느낌? 그런 게 한 8개월 지나고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이제 힘들었긴 했는데, 나중에 또 지나고 보니 그때부터가 그 돛담배 속에서 출발한 그 망망대해가 바로 이제 기회의 땅으로 가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공모함에 있으면 결코 그 안에서만 있지, 쟁취하지 못할, 성취하지 못할 여러 가지 그 나의 인생길,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예상치 못했던 길로 막 이렇게 가서 진짜 예상치도 못했던 어떤 성취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힘든 일을 겪는 게 그렇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훨씬 더 좋은 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구나. 저는 이제 실제로 그런 걸 이제 겪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지금 뭐 아주 막막하다 이래도 인생은 예상치 못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 낭망하지 마시고, 그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삶의 방향을 이렇게 막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볼까요? 여기 제목은 뭔가 하면요, 꿈, 견디면 즐거움 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언가에 취해 있을 때, 무언가를 향해 달려갈 때,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꿈을 꿈 자체로 견딜 수 있을 때, 나는 내 삶은 가장 아름다웠다는 생각이 새삼든다. 어쩌면 인생의 풍요로움은 꿈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꿈을 대하는 태도. 인생이 막 윤기나고 풍요롭고 막 멋지고 유익하고 이런 거는 전부 그 꿈을 대하는 태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꿈이 뭐예요? 갖고 계신 꿈이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꿈은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80, 90이 돼서도 자기의 어떤 그런 꿈, 이루고자 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서의 꿈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인생이 풍요롭잖아요. 저희 제 지인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보다 그분이 8살 많은 분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모 대학 박사학위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전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업도 너무 바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세가 그렇게 이제 드신 상황에서 박사학위를 지금부터? 근데 그걸 갑자기 왜 하려고 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시는데, 박사학위가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하대요. 그렇다고 지금 박사학위 시작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거의 24시간이 정말 너무 빠듯한 그렇게 바쁜 분인데도 그분은 새로운 도전을 지금 2020년부터 시작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보다 이제 8살 많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와, 진짜 당신은 나보다 8살이나 어리잖아. 그럼 내 나이까지 지금,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셨으니까, 내 나이까지 당신이 지금부터 막 그렇게 이루어낼, 정말 이렇게 그 사업가로 무슨 이제 아카데미를 하거나 어떤 그런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프로젝트를 막 말씀드렸어요. 그런 꿈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다. 내 나이까지만 해도 8년인데 그 8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이루어낼 것이 너무 많지 않냐.
정말 너무 좋겠다, 부럽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박사학위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는 분이. 그래갖고 정말 진짜 그 열정을, 제 주변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자극받아요, 저는. 그래서 그 꿈은 정말 뭐 박사학위를 뭐 취득을 하신다는 그 사장님이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제 꿈을 꾸고 있는 저든 정말 어떤 나이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막 8년, 내 나이까지 너 8년이다. 어마어마한 거 하겠구나. 부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나이에서든지 정말 자기가 꿈을 갖고 진짜 막 설레면서 막 신난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삶이 풍요롭고 윤택해질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의 풍요로움은 꿈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분의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희망은 아프다. 희망은 아프다라는 그런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산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공감이 돼갖고 읽어드릴게요. 그 부분적으로 읽어드리면 뭔가 하면, 이제 이분이 쓴 이제 그 글들 중에서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들고 독자들의 평도 좋았던 대부분의 글을 나는 제법 암울하고 막막한 시기에 썼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좋았을 때, 이제 상황이 좋았을 때 쓴 글보다 그렇게 너무 막막하고 힘들었을 때 쓴 글이 더 이제 좋은 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저도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이제 영상이 지금 제가 거의 200개가 돼가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한 200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되게 이제 막 처음에 막 버벅대고 막 잘 못하고 막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많았는데 어떤 건 막 이제 제가 다시 보고도 이거 참 좋았어 라고 생각되는 건 제가 다 힘들었던 때 하던 그 준비해서 얘기하는 거. 어떻게 왜 그런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막 상황이 좋아서 막 했을 때는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아쉽다, 약간 좀 부끄럽다, 낯간지럽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정말 절실하게 막 내가 힘들고 했을 때 자 이렇게 힘든 거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게 막 너무 이때 참 잘 찍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자체가 나에게 어떤 정말 그렇게 막 힘을 주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너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읽어보면 뭔가 하면요. 절망의 순간은 쉽게 포기로 이어진다. 포기하고 나면 아플 것이 없다. 그렇죠? 부끄러울 것도 없다. 딱 포기했는데 뭐 배째라 혹은 냅둬라 정신만 남는다. 나는 그때 어느 방향이든 상관치 않고 전력 질주해서 뛰기만 했다. 그래서 힘들 때 전력 질주하고 뛰기 뭐 상관없이 그냥 뛰어나가서 좋은 글을 쓰고 좋은 영상을 찍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어서 가라, 세워라, 어서 늙자꾸나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만 들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뛰던 발걸음이 멈칫거려졌다. 바로 이건 것 같아요. 희망이 중간에 생략하고 그 다음을 읽을게요. 희망이 외려 아픈 것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면서 꿈은 꾸는 자의 몫이 아니라 컨트롤하는 자의 몫이라는 생각을 한다. 성장에도 통이 있고 씨앗도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발화열을 견뎌야 한다. 마라토너들은 달리다 보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사점과 만나게 된다고 한다. 그 사점을 통과하고 나면 다음은 비교적 쉽게 달리게 된단다.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막막한가? 그렇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다. 도망치지 마라. 원래 희망은 아프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이다. 너무 좋죠? 아프고 괴롭고 불안하고 막막한가? 당신의 인생이, 당신의 삶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막 힘들거나 막 아프거나 막막하고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 드실 때도 있고 이걸 어떻게 막 계속 이 직장과 아니면 이 사람과 막 헤어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 부대끼면서 있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드시고 이번에 이렇게 막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걸 어떻게 막 접어야 되나? 이런 막막함에 부딪혀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나 그렇게 불안하고 막막한 것은 바로 당신의 삶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네, 반드시 희망은 아프지만 꽃을 피웁니다.
제가 이제 아무런 어떤 그런 이제 아픔도 겪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책 읽은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자신이 없을 텐데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힘든 시절을 겪었고 그 힘든 시절을 최대한 정말 긍정적으로 정말 아주 절망하지 않고 계속 내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지혜 작가도 이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삶이 지금 아프고 불안하고 막막하다면 당신의 삶이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를 너무나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참 괜찮은 눈이 온다. 한지혜 작가의 아주 좋은 책 오늘 북카페로 함께 하셨습니다. 유세민 직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